지금이 내가 항암 치료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냥 주사 맞지 말고 도망갈까? 하는 생각이 두어 차례 마음을 흔들었다. 큰일 앞에서 대범한 편인 나도 이렇게 겁이 나는데 실제로 도망가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와 딸아이를 생각하니 투약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걱정을 할 것 같았다. 나와 함께 항암치료에 참전하기로 한 전우들이었다. 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후퇴라니 전우들 볼 낯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 보니 자연스레 병원 안 매점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빵집도 있었고 식당의 메뉴들도 다양했다. 평소 같았으면 벌써 빵집에서 집게를 들고 기름지고 달콤한 빵 위주로 쟁반에 담고 있었을 텐데 참새도 방앗간을 지나쳐야 할 때가 있었다. 코로나로 무언가 사 먹는 것까지 불편해져서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40년간 나는 별로 배고파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간식거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빵이며 쿠키며 눈에 보이면 무조건 사거나 챙기는 게 습관이었다. 내 핸드백 속에는 항상 초콜릿이나 사탕이 들어있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 내 몸속으로 들어가 암세포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다. 나는 매우 풍요로웠고 풍요가 넘쳐나니 병이 되었다. 결코 마음이 풍요로웠던 건 아니다. 역으로 나는 늘 허기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달콤함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나는 달콤함과 기름진 것에 중독되어 있었고 암이라는 병이 찾아오고 나서야 내가 내 몸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암이라는 병은 참 기이한 병이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생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 고마운 것이기도 했다.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 식습관에 대해 뒤돌아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스스로 암에 걸린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 너무나 명확하게도 답이 나왔다.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식습관, 생활습관, 생각습관 모두가 암에 걸리고도 남을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그런 나쁜 습관들로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었다. 내 몸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아직 살아있어줘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서 매점에 보이는 빵들을 뒤로하고 주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때마침 주사실에서 내 차례가 다 되어간다는 문자가 들어왔다. 병원에서 주어진 환자 번호와 생년월일을 확인한 간호사는 재빠르게 팔뚝에 있는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으며 말했다. 부작용 억제 주사 먼저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투명한 약이 몸에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는 빨간색 약재가 들어있는 권총만한 주사기를 내 혈관에 연결했다. 이 약은 혈관 밖으로 새면 피부 조직이 상할 수 있는 위험한 약이니 아프면 얘기하셔야 돼요. 무서워라. 나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침대에서 누워서 맞는 주사도 아니었고 마치 대수롭지 않은 백신 한 방 맞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서 간호사를 마주한 채로 항암 주사를 맞았다. 그래도 씩씩하게 잘 맞으시는데요? 씩씩해요? 저 여기 오기 전에 도망가려고 몇 번을 생각하다 왔어요. 실제로 도망가는 환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사약이 들어가는 것에 집중하느니 간호사랑 수다나 떠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너스레를 떨었다. 그럼요. 도망가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도 남편이랑 같이 오신 분 한 분 도망가셨어요? 빵! 하고 웃음이 터졌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 법. 항암주사가 무섭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도망가고 싶던 발길을 돌려 주사실로 온 나는 예측대로 도망가는 환자도 분명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실소를 금치 못했다. 묻고 떠드는 사이 나에게 주어진 항암약의 용량이 전부 투여되었다. 키와 몸무게에 따라 용량이 정해지는 듯 했다.
간호사는 60kg이라고 적힌 내 몸무게를 들여다보며 투약 받으시는 동안 살이 빠지거나 찌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항암약 용량이 바뀌면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종일 암 환자들에게 주사 바늘을 꽂느라 지칠 법도 한 간호사는 태연하고 재빠르게 주사기에 약을 밀어 넣었고, 그런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에서 나는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얻었다. 주사를 전부 맞는데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간단한데 뭘 그렇게 겁을 냈을까? 물론 항암약의 부작용은 아직 나타나기 전이었지만 첫 항암 주사의 투여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지나갔다. 예전에는 항암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으로 인한 응급 상황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시켰지만 요즘은 부작용 억제약들이 잘 나와서 입원은커녕 암 환자들을 그저 백신 주사 한 방 맞으러 온 일반인들처럼 대하는데 나는 그 점도 마음에 들었다. 나를 곧 죽을 사람처럼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동정하는 태도로 대했다면 이제 나는 정말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암 환자들이 하도 많아서 병원 관계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그런 덤덤함이 주는 위로가 있었다. 별일 아니야. 항암 주사 맞고 암세포 날려버리면 되지. 라고 말해주는 듯 했다. 투약 후 집에서 지내면 부작용도 조금만 앓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을 병원에서 환자들과 같이 누워있으면 그야말로 중증 환자가 되어버린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병원에서 주는 구토제를 받아들고 공항으로 가려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이 심상치 않았다. 하늘도 나의 암 발병 소식에 슬퍼하는구나. 비행기가 안 뜰 수도 있겠는걸. 수년간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지냈던 나의 촉에 의하자면 비행기가 결항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작고 커다란 눈송이들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몇 발자국 걷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에이, 첫 항암약 투여일인데 뭐 급한 일 있나. 지금까지 급하게 살아오느라 병에 걸렸으니 지금부터는 천천히 살자. 뭐든 천천히. 결항될 것 같은 비행기 일정은 접어두고 공항 근처의 호텔을 검색해서 일단 예약을 했다. 평소 같았으면 굉장히 비쌌을 5성급 호텔 가격이 코로나의 여파로 3분의 1 정도로 내려 있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방을 잡은 후 내일 아침에 탑승 가능한 비행기 좌석을 찾아보았다. 이코노미 클래스엔 좌석이 없기도 했거니와 혹시 내일부터 시작될지 모를 항암의 부작용에 대비해 딱 한 자리 남아있는 비즈니스석을 간신히 예약했다. 결항으로 인해 내일 오전 제주행 비행기 좌석은 이미 만석이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소소한 행운은 늘 있었는데 암도 같이 찾아온 것을 보면 그야말로 인생엔 행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보니 암이 찾아온 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전 타지 않던 단거리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다 타보고 말이다. 우선 걱정하고 계실 엄마께 전화를 드렸다. 항암약은 잘 투여를 받았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결항될 것 같아 호텔을 예약했다고 하니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하는 듯 했다. 괜찮니? 엄마 아직까지 아무 반응 없네. 유나는 아침에 학교에 잘 갔어. 저녁 먹이고 내일 아침에도 챙겨서 학교에 보낼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호텔에서 푹 쉬다 와. 내가 투병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이를 챙겨주시기로 했다. 물론 나의 병 간호도 함께 해주시면서 말이다. 아직 어머니가 젊고 활기차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든든한 버팀목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호텔엔 투숙객이 거의 없어서 나를 큰 스튜디오 룸으로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주었다. 그러고 보니 비행하던 시절에도 나는 호텔 업그레이드라든지
객실 업그레이드 같은 특혜를 자주 받았다. 우주의 기운은 늘 나를 향해 응원해 주었고 눈이 서울 하늘 전체를 뒤덮은 나의 첫 항암 투여일에도 나는 우주로부터 수많은 특혜를 받았다. 항암약 잘 맞고 오라는 주치의부터 시작해 덤덤하게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주던 종양내과 의사, 백신 한 방 놓은 듯 무덤덤하게 항암약을 투여해 주었던 간호사, 하늘에서 내려준 한방눈, 호텔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준 호텔리어, 나를 위해 비워두었던 단 한 자리 비즈니스 클래스석까지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나의 항암 치료는 시작부터 순탄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